자기 혐오, 자기애, 나르시시즘은 같은 뿌리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읽진 않았습니다. 인간 실격에 나온 요조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도 엮어서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 질문해봤습니다. 자기 혐오, 자의식 과잉, 이 둘의 관계가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일까? 심리학적으로 매우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겉보기에 나를 너무 싫어하는 것과 나를 너무 의식하는 것이 반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둘 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지나치게 몰입해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뿌리를 공유한다. 무대 위의 주인공, 스포트라이트 효과. 자의식 과잉인 사람은 세상의 모든 카메라가 나를 비추고 있다고 믿다. 반대로 자기 혐오가 심한 사람은 그 카메라에 비친 모습이 흉측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모두가 나를 매우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는 거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온 신경이 쏠려 있다는 점에서 두 상태는 하나의 세트로 움직인다. 나를 미워하느라 바빠서 정작 나 이외의 다른 것, 타인에게는 관심이 없는 상태가 나타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취약한 나르시시즘이라고도 한다. 보통 일반적인 나르시시즘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을 떠올리지만 취약한 나르시시스트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예민한 자의식을 갖는다. 나는 특별히 못났어 라는 생각 또한 나는 특별하다와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를 비하하면서도 세상의 주인공이 나여야 한다는 무의식이 충돌하며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자기기관의 오류. 이 현상은 과학적으로 보면 반추라는 사고 패턴과 관련이 깊다. 자기 혐오가 심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나 단점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리플레이, 되감기 한다. 부정적, 혐오. 내 행동 하나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그 안에서 결점을 찾고 역시 난 안되라며 자책한다. 다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위축된다. 온통 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정작 외부 세계와의 건강한 소통은 단절된다. 자기 혐오, 나르시시즘도 그럼 같은 뿌리라는 건가? 심리학적으로 자기 혐오나 나르시시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겉보기에는 극과 극인 것 같지만 그 기저에는, 뿌리에는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자아와 취약한 자존감이라는 공통된 뿌리가 있다. 그래서 이 둘의 모습이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이 둘은 기묘한 공생관계를 갖고 있다. 나라는 감옥에 갇힌 상태. 나르시시스트.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모두 나를 우러러봐야 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났어. 모두 나를 비웃을 거야. 두 사람 모두 타인이 실제로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라는 객관적 사실보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비정상적으로 몰입해 있다. 즉, 건강한 사람은 자아를 의식하지 않고 외부 세계와 소통하지만 이들은 자아라는 감옥에 갇혀 외부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괴리. 이 현상을 심리학자는 이상적 자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 둘 다 현실의 초라한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현실의 나를 부정하고 머릿속으로 만든 완벽한 내가 진짜라고 믿는다. 완벽한 나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실의 나를 처벌하고 학대한다. 나는 완벽해야만 가치가 있다는 전제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아까 말했던 취약한 나르시시즘.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혐오적 성향을 강하게 띠는 나르시시즘을 따로 분류해서 취약한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른다. 왼쪽은 일반적인 나르시시즘, 자신감이 넘침, 오만함, 우월감을 과시하고 찬사와 인정을 핵심 욕구로 한다. 취약한 나르시시즘은 내성적이고 위축되고 자기 비하가 심하고 극심한 열등감을 갖고 있고 특별 대우를 갈망한다. 양쪽 다 공통점은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예민하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는 거죠. 특별해야 되는 강박. 인간 실격이라는 소설에서 요조라는 캐릭터가 위런 내용과 좀 연관이 되던데 설명 좀 해줘.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 인간 실격. 요조 주인공은 앞에서 나눈 자기 혐오, 자의식 과잉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다. 이 소설이 시대를 막론하고 젊은이들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지독한 자의식을 극단까지 밀어붙여 보여주는 예시이기 때문이다. 광대짓. 요조는 어렸을 때부터 타인을 극도로 무서워한다. 그들에게 미움받거나 자신의 본 모습을 들켜 거부당할까 전전긍긍한다. 그래서 요조 주인공이 선택한 전략이 바로 광대짓, 익살이라는 거죠. 페르소나, 사회적 화면,
겉으로는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며 사람들을 웃기지만 속으로는 나를 건드리지 마, 내 진심을 보지 마 라며 비명을 지른다. 요조는 사람들이 자신의 광대짓이 연기라는 것을 알아챌까봐 공포에 떤다.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자기 검열을 반복하는 자의식 과잉 상태이다. 그대로 드러내도 되는데 숨기느라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겠죠. 인간 실격. 이 제목은 스스로가 내뱉는 얘기군요. 소설의 제목이자 핵심 문장인 인간 실격은 요조의 극심한 자기 혐오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타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자신이 인간이라는 종에 끼지 못하는 실격된 존재라고 확신한다. 타인의 위선과 거짓말을 예민하게 포착하지만 그런 타인과 어울리기 위해 거짓 연기를 하는 자신을 가장 혐오한다. 타인도 싫어하지만 그런 타인한테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자신을 가장 혐오한다는 거죠. 수동적 자화. 적극적으로 악행을 행하기보다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상황에 휩쓸려 파멸해 간다. 나는 역시 안 돼 라는 자기 확신만 강해지게 된다. 이런 요조가 어떻게 나르시시즘과 관계가 있냐?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못난 존재라고 규정한다. 영화에 나오는 비련의 주인공쯤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현실은 영화가 아닌데. 영화 같지 않은 현실을 오히려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죠. 역설적으로 이 지독한 비련의 주인공 의식이 나르시시즘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자신의 고통에 너무 매몰돼 있어서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주변 인물들의 고통에는 무감각한 모습을 보인다. 나만큼 예민하고 나만큼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며 나만큼 고통받는 사람은 없다는 식의 생각은 그를 고독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를 평범한 대중과 분리된 특별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다. 그 스웨덴인가 핀란드인가에 보면 얀센의 법칙인가? 너는 타인들과 다르지 않다. 너는 아예 똑같은 사람이다. 너의 인생은 전혀 특별하지 않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과 그 정반대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 우린 요조에게 공감할까? 현대인들 역시 SNS를 통해 보여지는 나를 편집하고 그 이면에 초라한 진짜 나를 보며 괴로워한다. 요조는 그 간극을 견디다 못해 무너진 인물이며 독자들은 그의 파멸을 보며 자신의 은밀한 자의식을 위로받는 것이다. 나도 이런데 라는 걸로 공감도 하고 이 정도는 아니지 안도도 하고 한다는 거겠죠. 첫 문장.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으로서의 감각이 느껴진다는 거네요. 가면증후군. 영화, 소설, 드라마에서 다른 캐릭터가 혹시 있나? 잘 몰라요. 보잭 홀스맨. 아서 플렉. 영화 조커에 등장하는 이 악당. 광대에서 악당이 되어가는 인물도 또한 자기 혐오적인 나르시시즘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설명하네요. 에반게리온의 주인공. 여기도 소설인데 잘 모르겠고요. 호밀바테 파수꾼도 제목만 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가짜라고 비우는 사춘기이고 요조와 가장 많이 비교되는 문학적 캐릭터이다. 홀든 콜필드. 세상의 위선을 견디지 못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사실 그 냉소는 그들처럼 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혐오를 감추기 위한 방어기지다. 아까 요조랑 비슷하네요. 사람들은 전부 위선적이고 거짓말이 가득해. 덜 떨어졌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못됐어. 근데 그보다 더 참아줄 수 없는 건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하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을 가장 미워하게 된다는 혐오. 그 부분이 가장 비슷하네요. 나의 해방일지 모르겠습니다. 안 봐서. 이것도 안 봐서 모르겠고요. 이런 인물들과 대화하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지던데 왜 그럴까? 이런 분들을 곁에 두면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들의 감정을 내가 온전히 그냥 쓰레기를 던지면 받아내야 되는 존재가 주변 사람들이 돼버는 거죠. 기빨린다라는 표현을 한다.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다. 밑빠진 독에 에너지 붓기. 자기 혐오가 심한 사람은 타인의 칭찬, 격려를 받아도 자산으로 쌓지를 못한다.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네가 날 잘 몰라서 그래. 그건 예의상 하는 말이니까 그렇겠지. 긍정적인 피드백을 차단한다는 거죠. 주변 사람은 그들을 북돋아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쓰지만 상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구나. 무력감을 느낀다. 역설적인 자기중심성.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혐오와 자의식 과잉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다. 대화의 방향. 어떤 주제로 대화를 시작해도 결국은 나는 왜 이럴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라는 본인의 고민으로 귀결된다. 대화라고 하면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과의 대화는 상대의 감정이나 상황은 소외된 그 본인의 자아라는 블랙홀로 모든 에너지가 빨려 들어가는 구조다. 이게 이제 제가 종종 언급하는, 예를 들면 직장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그 중에 뭐 휴가를 최근에 주말에 갔다 온 거죠. 그래서 나 이번에 제주도 갔다 왔어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람이 제주도 다녀온 얘기를 하고 싶나 보다. 뭐 꼭 이걸 생각하진 않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어디 갔는데 뭐가 좋았어? 몇 박 며칠로 왔어? 뭐 어떤 비행기 탔어? 이런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상호작용이라는 건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대화 방식은 이렇죠. 나 제주도 갔다 왔어. 이번 주말에. 그럼 첫 마디가 진짜? 나도 이번에 경주 갔다 왔는데. 이게 대화인가요? 상대방이 제주도 갔다 왔는데 라고 첫 제안을 물꼬를 텄는데 그래 나도 경주 갔다 왔는데, 본인도 이 얘기를 결국 자기화시키는 거죠. 답정너의 이중구속. 가장 괴롭히는 건 어떤 말을 해도 정답이 없다. 나 못생겼지? 아니야 예뻐. 거짓말하지 마. 위로하려고 하는 소리잖아. 그래 좀 못생겼긴 해. 나를 비웃고 있었어. 어떻게 말해도 상처받는. 주변 사람들은 대화에 지뢰밭을 걷는 기분이다. 무슨 말을 해도 비난받거나 오해받을 수 있다는 긴장감에 정신적 피로도가 극대화된다. 타인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는 거울 뉴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전염된다. 우울, 불안, 자기 비하가 강한 사람 옆에서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염된다. 대화를 마치고 돌아설 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우울해지고 기분이 찝찝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뇌가 상대의 부정적 상태를 동기화하느라 과부하가 걸린 것이다. 건강한 대화. 너, 나, 세상. 자의식 과잉 자기 혐오 대화. 오로지 나, 타인의 시선. 에너지, 건강한 대화. 서로 주고받음. 자기 혐오 대화. 한쪽으로 쏠림. 연결감. 내가 이 사람과 참 즐거운 관계를 맺고 있구나. 탈진, 무력함. 함께 대안을 찾음. 불행을 전시하고 확인받는 데 그침. 그렇군요.